저희는 인공지능에서 기초지식인 탐색 기법에 대해서 여러 개의 비디오를 거쳐서 열심히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비디오를 짧게 각각의 대표가 되는 그룹으로 해서 알고리즘을 묶어서 탐색 기법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향후 본인이 어떤 부분이 제일 부족했는지 그 부분만 반복해서 볼 때 좋기 때문이에요. 또한 저 역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생들이 더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이 영상의 이 부분을 보세요 라고 하면서 설명을 효율적으로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비디오가 너무 길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떤 부분이 재미있고 어떤 부분은 어려웠고 이런 거를 구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효율적인 비디오는 대부분 15분 이내외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최소 사실은 저희가 오프라인 3시간 강의일 때 최소 25분, 30분씩 2개 정도는 분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하 기준이에요. 꼭 그것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약간 분량이 마치 오프라인 수업처럼 거의 비디오 여러 개를 합쳤을 때 뭐 1시간은 당연히 넘고 뭐 2시간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최하 리콰이어먼트인 각각의 비디오가 오프라인 3시간 기준으로 50분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25분 2개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 비디오의 시간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 비디오의 컨텐츠, 그리고 퀄리티, 그리고 내가 그거를 멈추고 어떤 부분을 자기가 플립트 러닝으로 개인 맞춤형으로 각자 부족하신 부분을 얼마나 스스로 진심으로 개인 노트와 스마트폰과 또 개인 포트폴리오 워드 파일에 계속 반복하시면서 2-3번 이상을 스스로 되새기시고 진심으로 공부하려고 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DFS, BFS 그리고 탐욕적인 방법, A-스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맹목적인 탐색과 경험적인 탐색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Asymmetric case를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갑자기 교수님 영어로 Asymmetric이라고 나왔는데 그렇다면 Asymmetric의 반대니까 맹목적이나 경험적인 탐색은 Symmetric case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Symmetric과 Asymmetric은 교수님 뭔가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한번 제가 설명하기 전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시메트릭이라고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를 생각했을 때 뭔가 동일하다 이런 개념이 떠오르실 거예요. 어시메트릭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동일하지 않다 이런 개념이 떠올리실 수 있어요. 그죠? 자, 저희가 탐색을 할 때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네트워크 플로우라던가 트리 구조로 자꾸 변형을 해서 그려보자라고 얘기를 했죠. 네트워크 플로우라던가 트리 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하실 때 기본적으로 노드라고 하는 동그라미가 있었고 노드와 노드 사이를 연결하는 엣지, 간선이 있었습니다. 그쵸? 자, 요렇게 노드들과 그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엣지, 간선, 그죠? 연결선으로 구성된 이런 구조를 사실은 그래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뭐 네트워크 플로우다, 트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좋아요. 자, 그런데 그때 그 노드의 사이즈는 사실 동일했는데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간선의 어떤 가중치, 숫자를 고려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숫자가 이때까지는 그 노드에서 그 노드로 갈 때 즉,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이 그림을 제가 잠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그림만 한번 고려를 해본다면, 자, A라고 하는 노드에서 B라고 하는 노드의 사이에 이제 간선이 2개가 생겼고, A에서 B로 갈 때는 가중치가 5인데, B에서 A로 갈 때는 이렇게 25예요. 그죠? 즉, A와 B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선이 있는데 이 연결선이 그냥 하나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가중치가 다르죠. 즉 2개의 가중치가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시메트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탐색 기법이 시메트릭 케이스를 고려를 했다면 오늘 배워볼 내용은 노드와 노드 사이에 간선이 2개이고 각각의 가중치가 값이 다른 어시메트릭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 경우 요 경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왼쪽에 있는 네트워크 플로우를 한번 고려해 봐 주세요. A, B, C가 있고 A에서 B, B에서 C, C에서 A를 가는 간선의 가중치는 다릅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도 다르죠.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cost, 가중치가 달라지는 경우에 결국에 비털비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탐색 알고리즘을 저희가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비털비 알고리즘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방향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 이런 네트워크 플로우가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A와 B와 C라고 하는 노드는 결국에 동일한, 그죠? 즉, 동등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A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B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다시 A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C에서 출발하고 A에서 출발했다가 또 C로 도착할 수도 있고 혹은 B에서 출발했다가 A로 갔다가 C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각각의 노드는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노드를 움직이는 가중치는 다른 값을 가진다. 자, 이랬을 때 시간 1, 2, 3 이렇게 나뉠 수가 있고 첫 번째 시간대에서 A에서 출발했다가 두 번째 시간대에선 B로 갔다가 다시 세 번째 시간대에 A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요 그림을 만약에 왼쪽에 있는 네트워크 플로우에 저희가 개인 노트에 필기를 하시면서 연필로 화살표를 그려본다면 A에서 갔다가 B로 갔다가 다시 A로 갈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왼쪽에 있는 네트워크 플로우에다가 A에서 출발했다가 B에서 출발했다가 A로 도착한다. 요런 방향표를 그린다면 여러 개를 또 그려야 된다면 헷갈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네트워크 플로우를 가운데 있는 위에 있는 시간 1, 시간 2, 시간 3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다시 네트워크 플로우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A에도 A, B, C가 존재를 하고 시간 B에도 A, B, C가 존재를 하고요. 시간 3에도 A, B, C가 존재를 해요. 자, 시간 A에서 출발해가지고 A에서 갈 수 있는 방향은 어차피 아웃디그리가 B에서 C이기 때문에 두 군데로 나가게 되고요. B에서 출발을 했다면 B에서도 역시 나갈 수 있는 거는 아웃디그리가 즉 아웃컴이 두 개이기 때문에 A에서 C죠. 왜냐하면 A에서 A로 가는 간선은 없고 B에서 B로 가는 간선은 없잖아요. 오리지널 네트워크 플로우에서. 그렇기 때문에 C에서도 C를 제외한 A, B로 시간 두 번째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원리로 A에서 출발했다면 역시 B, C로 가는 시간 3, B에서 출발했다면 AC로 가는 시간 3, C에서 출발했다면 시간 3에서 역시 A, B로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각각의 노드에서 출발해서 도착할 수 있는 아웃디그리 그림을 저희가 그릴 수 있고 위에 있는 그림을 조금 더 간결하게 그린다면 아래 그림처럼 이 노드에다가 시간 인덱스를 아예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1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 1에서 A에서 출발한다. A2라고 하는 거는 시간 2에서 A에 도착하고 다시 출발한다. 그 다음에 A3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 3에서 A를 관찰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네트워크 플로우고요. 요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트리를 한번 그려본다면 역시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트리를 그릴 때 따라 나오는 오픈 리스트와 클로즈 리스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리에서 물론 노드 옆에 인덱스 1, 2, 3을 붙였기 때문에 시간을 유추할 수 있지만 저희가 트리에서 첫 번째 대합수는 시간 1, 두 번째 대합수는 시간 2, 세 번째 대합수는 시간 3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에서 출발을 해서 A1, B1, C1은 동등한 위치이기 때문에 가중치 없이 어디에서든지 출발을 할 수가 있고 앞서 왼쪽에서의 네트워크 플로우에서 각각의 엣지에 존재하는 가중치 값을 저희가 트리에서의 각각의 엣지에 이렇게 직접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 기본적인 균일 비용 알고리즘을 가지고 비터비 알고리즘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에 오픈 리스트와 클로즈 리스트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 최하의 비용으로
X에서 갈 수 있는 두 번의 뭐 사이클을 돌아서 갈 수 있는 출발지와 목적지에 가능한 모든 케이스는 비용이 제일 작은 최종적으로 뭐 A, B, A3, 뭐 A1, 그쵸? A, B, A, B, C. 그 다음에 비용이 작은 거는 또 B, A, B 이런 식으로 도착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뭐 A3이나 즉 B3, C3 이런 경우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고요. 또한 C2, A2, B2는 두 번을 사이클을 돌면서 어떤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즉 여기에서 볼드체로 돼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고려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A3, B3, C3, C2, A2, B2 요 경우는 저희가 두 번의 노드를 거치면서 랜덤한 출발지에서 랜덤한 도착지로 풀고자 하는 지금 이게 문제라면 고려 대상이 아닌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constraint는 가능하면 비용을 적게. 그래서 결국에는 A, B, A 그죠? 여기에서 그린다면 A, B, A 그죠? 그 다음에 A, B, C 그래서 A, B, C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있을 수 있는 거는 B, A, B 그죠? 그래서 B에서 출발해서 A를 거쳐서 다시 B로 오는 이런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틀비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에 적합할까요? 일단 그 각각의 저희가 고려 대상인 컴포넌트를 노드로 생각하고 출발지도 랜덤하고 목적지도 랜덤하지만 저희가 에폭 두 개, 타임 슬롯을 두 번 정도 관찰을 하면서 랜덤한 출발지에서 랜덤한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할 때 빌터비 알고리즘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공지능 예제로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인공지능 예제는 저희가 학문 분야가 뭐 의료, 뭐 그 다음에 공학, 사회계열, 그 다음에 간호계열, 어학, 그 다음에 식품 영양, 그 다음 경영, 기타 등등 너무 많아요. 그죠? 각각의 전공 도메인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풀고 싶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서 출발이 명확하지가 않고, 도착지는 대략 2시간, 두 번의 사이클 만에 하고 싶으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하고 싶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거는, 글쎄요. 뭐 내비게이션 저희가 처음부터 지금 고려하는 게 사실은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설명을 하면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탐색 알고리즘인데요. 사실 게임 분야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고 병원에 갔다가 아니죠. 뭐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 갔다가 이제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한다. 뭐 요런 간단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요거를 자동화해 주는 어떤 무인 시스템이라던가 뭐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만약에 구현하고 싶은 회사라던가 어떤 관심이 있는 연구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뭐 요런 비터비 알고리즘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게임이라던가 혹은 뭐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뭐 집에서 출발을 해서 뭐 학원이나 학교에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학생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요런 또 레커멘데이션 혹은 또 역시 뭐 무인 시스템 혹은 무인 셔틀버스 뭐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이런 비터비 알고리즘이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즉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각각의 출발지, 목적지가 동등하면서 시간에 따라서 관찰을 하되 무한정 시간을 관찰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타임 리밋은 존재를 하고 그때 갈 수 있는 경로의 가중치 코스트는 다양할 때 최소의 비용, 즉 최소의 비용은 여기에서 뭐 차에서 드는 기름값 혹은 거리, 혹은 걸리는 시간과 복잡도,
혹은 cost 너무 다양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가중치를 이제 주관적으로 연구진들이 고려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비타비 알고리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타비 알고리즘을 이번에는 시간을 3번만 관찰하지 않고 넷 5번까지 관찰한다면 앞서 설명드린 이런 시간 3번에 있는 이런 네트워크 플로 구조를 그대로 4, 5번에 이렇게 반복을 시키고 네트워크 트리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쵸? 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1, 2, 3 그죠? depth 4 5 이런 식으로 트리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각각의 동등한 위치에서 결국에 최소의 비용으로 갈 수 있는 목적지에서 출발지까지는 답이 존재를 할 것이고 전체 트리 가능한 경우의 수 중에서 결국에 중간중간 어떻게 보면 가지치기처럼 없어지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잘려나가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볼드체는 이런 식으로 결국에 없어져 버리고 볼드체가 아닌 부분만 점점점 타임 에폭이 증가됨에 따라 즉 트리의 뎁스가 증가됨에 따라 존재한다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 제가 강의에서 중요한 그 그림과 설명과 이런 것들을 보충을 해 드렸지만, 특히 탐색 알고리즘 부분에서, 교수님 저는 좀 더 글적으로 분량이 많은 교수님이 참고하신 자료를 찾아서 더 도서관에서 읽거나 아니면 여력이 돼서 사서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강의 슬라이드마다 제가 그림까지 제가 그리기에는 비효율적이어서 더 잘 그려진 그림을 가지고 온 출처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요 출처에 있는 책을 가지고 참고 삼아서 그때그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터비 알고리즘 정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각 시간의 탐색 순서 등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어떤 시간에 ABC 각 지점으로부터 다음 시간에 ABC 각 지점까지의 비용을 모두 구해서 가장 비용이 낮은 ABC를 탐색해서 계속적으로 답을 찾아 나가면서 반복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사실 비터비 알고리즘은 다양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뭐 학생들이 혹시 관심 있을까봐 제가 인터넷이나 국내 도서회에서 잠깐 봤었던 거는 어떤 남자 아이 친구가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의 하루 패턴을 분석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여자친구가 이때까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날씨에 따른 데이터에 따라서 그 여자친구의 비헤이비어, 행동을 봤을 때 보통 비가 안 오면 뭐 예를 들면 친구를 만나거나 쇼핑을 해요. 근데 비가 오면 집에서 독서를 하거나 대학생이기 때문에 밀린 강의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점심이나 저녁을 위해서 뭐 요리를 한다거나 기타 등등 요런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날씨에 따라서 이 학생의 이제 패턴이 이제 비헤이비어가 결정이 돼요. 근데 사실 이 학생의 행동은 각각 동등하고 독립적이죠. 어디에서 어디로 다시 변환을 할지 모르고 하지만 시간에 따라서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 뭐 요리든 아니면 쇼핑이든 친구를 만나든 과제를 하든 가능하면 빨리빨리 최소의 비용과 최소의 시간으로 해서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그때그때 뭔가의 미션을 완성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런 어떤 제가 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관찰할 때 혹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관찰할 때 혹은 어떤 부모를 그러니까 조금 아프신 부모를 어떤 그 성인 뭐 자녀가 남자든 여자든 부모를 관찰할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매일매일 어떤 시간마다 그 부모님이 뭐 예를 들면 아픈 부모님이 뭐 약을 드셨든지 아니면 음식을 드셨는지 병원은 잘 갔다 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소셜 비헤이비어를 관찰할 때도 이런 비터비 알고리즘이 많이 관찰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자동화해서 기계가 그때그때 사용자에게 알람을 해준다던가 이게 하면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추천 시스템이랑 맞물린다면 좀 더 인공지능 효율적인 서비스나 프로덕트가 구현될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완성이 되려면 사실은 저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굉장히 많은 연구진들과 프로그래머가 같이 고민을 해서 디자인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언젠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분들 한 분 한 분도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에 어떤 임무를 가지고 이런 서비스나 프로덕트를 구현하게 될 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전문 용어들, 다양한 알고리즘 용어들이 언젠가 경험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누군가 말했을 때, 아, 맞다. 그때 오하영 교수님 수업에서 인공지능 개론에서 요런 알고리즘과 요런 전문 용어가 지금 활용되는구나. 너무 신기하다. 정말 재밌다. 이렇게 느끼시면 저는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네, 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노트에 제가 일일이 이 부분 필기하세요 라고 하지 않더라도 항상 자기가 욕심을 가지고 매 수업 시간 강의 자료에 있는 내용과 자기가 부족한 부분 강의 영상 잠시 멈추시고 충분히 필기하시고 필요시 본인이 스마트폰으로 찍어 놓으시고 자주 보시고 개인 포트폴리오 워드 파일에도 많이 탑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